특히 직장인들도 이런 주식, 제가 N형 패턴은 제일 투자하기 좋은 패턴형이거든요. 이날 상한가 가고 이날도 뭐 23%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센 주식을 이때 사라는 게 아니거든요. 고초로 2,000주를 9,800원에 샀는데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날 팔았는데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패턴이 N형 패턴인 거예요, 원래. 상한가를 가고 나면은 뭐 10일에서 20일 정도가 있으면은 꼭 이제 대반등이 나옵니다. 추격 매수만 안 하면은 직장인 분들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다음 날에 17% 갭이 뜨고 또 몇 분 만에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갔다가 떨어질 때 고압 정도에서도 좀 물린 매매를 좀 하고 그랬는데, 남석관 투자자님의 최애 타점 N형 패턴, 강창권 투자자님이 추천하는 직장인 타점 상한가 눌림 패턴, 홍인기 투자자님의 데이 단타 타점 상한가 보합 눌림 패턴. 저는 몇 개월치 차트를 뒤져가며 이 패턴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두 가지 케이스 비교해서 명확해진 기법의 특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깨달음의 황홀경에 빠져들며 무릎을 탁 친 후 애꿎은 와이프를 붙잡고 한참이나 이 기법들의 유용성과 기술적 효용성에 대하여 떠들어댔습니다. 와이프는 그런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았지만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무릎을 탁 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루하루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제적 풍요와 자유를 이루리라, 결국 부자가 되리라 라는 굳은 목표를 품은 여러분들에게 바칩니다. 이 책의 이름은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데이 트레이딩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왠지 제목을 뒤집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을 직장인들을 위한으로 데이 트레이딩 노하우를 상한가 단타 노하우로 말이죠. 저는 이 후기를 달아준 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니었다면 상한가 매매의 본질을 잘 설명한 이 책을 놓쳤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아마 저는 이 책만 읽었다면 이 책의 진가를 몰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 강청건님의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투자, 남석관님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 홍인기님의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이 책들을 다시 보고 종합해봤을 때 저는 마치 라따뚜이처럼 이 네 가지 책의 조합이 선사하는 환상적인 기법의 향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총 3가지 상한가 타점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상한가 첫 힘 눌림 타점, 이게 남석관 투자자님의 N형 패턴이고요. 둘째는 상한가 중단 눌림 타점, 이 타점은 강창권 투자자님의 타점이 될 것이고요. 셋째는 상한가 상단 눌림 타점, 이 타점은 홍인기 투자자님의 눌림 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 3가지 타점 중 이 타점을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과연 어떤 타점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특히 이 3권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강추드리면서 차근차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률 높은 종목 선정 방법. 초보들이 많이 실수하는 한 가지가 바로 매매 종목 선정 실패다. 매매 확률이 높은 종목에서 놀아야 하는데 어떤 종목이 매매 확률이 높은 종목인지 통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세력주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세력주를 노려야 하는지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매매 확률과 매수세가 크게 작용하기에 시세의 탄력이 좋기 때문이다. 세력이란 통상 매수 세력을 의미한다. 흔히 차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바로 세력주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확률 높은 세력주를 효과적으로 뽑는 방법은 최근 상한가 출현 종목들 중에서 테마와 재료, 거래량, 시장 상황 등을 체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2. 상한가 양봉의 이해. 상한가 양봉과 일반적 양봉은 질적으로 다르다.
상한가 양봉과 일반 양봉의 큰 차이점은 바로 상한가 가격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몽땅 잡아먹어 치울 수 있는 큰 손의 매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이다. 양봉은 전체 종목에서 수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한가는 소수의 종목에서만 나온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일반 양봉은 도라지, 장대 양봉은 더덕, 상한가 양봉은 인삼인 셈이다. 그만큼 특별한 힘을 가진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에 주목하는 것이고 이후 조정을 보이면서 눌림이 나오면 반등 확률이 다른 종목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력의 개입이 확실한 상한가 양봉의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 3.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한가 이후의 흐름. 상한가 당일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한가를 갈 것처럼 보여도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는 종목이 수두룩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심하게 흔들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노려볼 만한 확률 높은 자리는 상한가 후 주가 흐름을 보면서 나타나는 눌림 타점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하는 상한가 눌림 타점을 공식처럼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법에 100%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개하는 다양한 상한가 눌림 타점을 소액으로 많이 연습해본 후 자신에게 맞는 주가 흐름과 눌림 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자는 아무리 좋은 흐름과 타점이라도 자신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자신과 맞지 않은 흐름이라면 욕심을 내려놓고 해당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한가 눌림 타점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덧붙이고 있으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 상한가도 다 같은 상한가가 아니다. 상한가 매매 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장 마감을 앞두고 상한가에 매수하는 행위이다. 보통 상한가는 오전에 진입하는 것이 힘의 측면에서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이 장 마감 30분에서 40분 이전에 상한가에 진입하여 마감한 종목들이다. 장 막바지에 상한가 진입한 종목들은 상한가가 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보유 중이라면 그날 청산하는 게 좋다. 보통 다음날 갭 하락 또는 시가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재료가 강력하다면 장 막판에 상한가 마감해도 다음날 좋은 갭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장 마감 즈음에 상한가 마감한 종목은 다음날 성적이 대부분 좋지 않았다. 저자는 책에서 무늬만 상한가 종목은 피해야 한다며 장 마감 시 호가창으로 상한가의 힘을 살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 종목은요. 키움증권 0177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 창으로 날짜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해당 종목들을 분봉 차트로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이 오전에 강하게 마감을 했는지 아니면 장 막판에 불안하게 마감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추려간다면 직장인 분들까지도 효율적인 종목 선정을 할 수 있겠죠. 5. 상한가 눌림 타점 첫 번째, 첫 팀이 만들어진 자리를 노려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눌림 타점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하나하나가 중요한 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기법은요, 남석관 투자자님의 최애 기법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조된 기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팀이 만들어진 자리를 공략하는 방법은 단기 매매에서도 매우 유용하지만 중장기 매매에서도 그 신뢰도나 활용도 면에서
매우 훌륭한 매매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정형화된 매매 기법으로 이해하기보단 대략 첫 팀이 만들어진 자리까지 주가가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 대략 첫 팀이 만들어진 자리 부근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는구나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이다. 여기서 첫 팀이란 상한가 양봉의 시작 가격, 즉 상한가 양봉 시가를 말한다. 보통 상한가 종목의 힘이 강하면 가격은 첫 팀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한가 종목의 힘이 약한 경우, 즉 상한가에서 가격이 자주 풀리면서 장 마감에 힘겹게 상한가에 도달했다면 가격은 하락할 확률이 높고, 이때의 경우 첫 팀 가격 부근까지 하락한 후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첫 팀 가격 부근에서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좀 더 신뢰도 있는 눌림 타점이 될 수 있다. 첫 팀 자리와 이평선 라인대의 지지 경향은 매우 큰 편이다. 자, 앞에서 상한가가 약한 종목은 걸러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 N형 패턴의 경우에는 상한가가 되려 약한 종목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냥 어떤 기법이라도 100%는 없는 거죠. 상황이 맞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한가가 약하게 마감된 종목들도 큰 효용성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6. 상한가 플러스 첫 팀 눌림 타점 검증 및 암기. 저는 저자의 첫 팀 눌림 타점이 과연 유효한 기법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몇 개월치 상한가 종목을 돌려가며 해당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마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를 비교한 후 세부 기법을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케이스입니다. 해당 종목은 최초 상한가 달성 이후에 첫 팀 지점이죠. 이 상한가 양봉의 첫 번째 시가 가격, 여기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자의 말처럼 상한가 당시 이때 힘이 약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상한가 당일의 3분봉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이후에 바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한번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봤더니 두 번째 상한가가 풀려버렸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또 두 번째로 상한가가 풀려버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하는데 약한 거래량으로 이렇게 힘없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한가 도달에 힘이 약한 종목이 첫 팀 자리까지 눌릴 확률이 높다는 저자의 말이 이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차트 역시 첫 팀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해당 종목의 상한가 당시의 3분봉 차트를 확인했더니 해당 종목 역시 오전에 상한가 강하게 마감 도달한 게 아니라 오후 2시 24분경에 상한가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성공 케이스 외에도 다른 성공 케이스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이 밖에 상한가 이후에 첫 팀 반등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이 종목 역시도 첫 상한가의 시가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날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 주었고, 역시 첫 팀 자리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이날 상한가를 갔고요. 역시나 첫 팀 자리 시가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 케이스는 없느냐? 실패 케이스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상한가 이후 첫 팀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차트 역시 첫 상한가 이후에 첫 팀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상한가를 강력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팀 자리에서 지지를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약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공적인 케이스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를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공통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디테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를 왼쪽 오른쪽에 위치를 시켜봤고요. 자, 보시다시피 성공 케이스의 공통 특징이다 라고 하면 일단 최초 상한가에서 첫 하락 반전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쭉 미끄러졌다라는 거죠. 첫 팀 자리까지 쭉 미끄러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 여기서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하락 반전, 여기서 하락 반전하죠? 하락 반전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첫 팀 자리까지 쭉 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 미끄러집니다. 자, 그리고 성공 케이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최초 상한가가 나왔을 때 지지받았던 이 이평선을 이 첫 팀 자리에서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요 이평선이죠. 요 이평선 부분이 여기에서도 역시나 지지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평선 지지받은 요 라인이 여기에서 첫 팀 자리에서도 지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첫 팀 자리가 이 이평선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패 케이스에서는요, 정확히 반대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종목입니다. 첫 하락 반전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첫 팀 자리 이전에서 이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팀 자리 이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최초의 상승 지지선을 이 첫 팀 자리에 가보면 이 이평선 아래에 캔들이 눌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팀 자리가 이미 이평선을 크게 훼손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리도 마찬가지죠. 첫 팀 자리가 이평선 아래에 눌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리도 마찬가지죠. 첫 팀 자리가 여긴데요. 이평선들은 여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팀 자리가 이평선의 근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실패한 케이스들을 다 보면은 첫 팀 자리가 이평선에 다 눌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상한가 첫 팀 눌림 타점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최초 상한가에서 첫 하락 반전 이후에 반등 없이 첫 팀 자리까지 쭉 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바로 첫 팀 자리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게 중요합니다. 최초 상승에서 지지받았던 그 이평선을 첫 팀 자리가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크게 이탈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평선에서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첫 팀 자리가 눌려 있으면 다시 반등 나오는 게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는 설사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원칙들 역시 100%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의 논리를 적용했을 때 해당 원칙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고요. 실제 검증을 거쳤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소름이 돋는 거는요. 첫 하락 반전 이후에 반등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책 중간에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해당 기법에 대해서 언급한 남석관 투자자님의 저서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의 일부를 읽어봐 드릴 텐데요. 남석관 투자자님이 설명하신 N형 패턴 속에서 상한가 눌림 타점, 상한가 첫 팀 타점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7. 나의 최애 매수 타점, N형 패턴,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이 매수법은 패턴을 깨닫고 이를 활용한 투자법이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처음 대체로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후 3에서 7 거래일 이후 하락하여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한다. 지수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장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고 횡보하는 상황에서 자주 출몰하는 패턴이다. 매수에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된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호재성 뉴스로 급등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대량 거래량 이후 3에서 7일간 하락해서 이격이 줄고 5일 이평선 또는 10일 이평선을 지지할 때 매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호재성 뉴스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자, 남석관 투자자님은 첫 팀 눌림 타점을 N형 패턴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책에서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횡보장일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전반적으로 횡보 추세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첫 팀 타점은 어쩌면 국내 주식시장에 잘 어울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디테일이 앞에 보았던 패턴과 다르게 나타나죠. 3에서 7거래일 하락. 앞에서 봤던 건 조금 더 긴 횡보를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님은 5에서 10일 이평선 지지 매수라는 점인데요. 앞에서 봤던 차트들은 5에서 10일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조금 더 긴 이평선들, 예를 들면 20, 40, 60 이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남석관 투자자님은 5일에서 10일 이평선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이 차트 역시 찾아보았고 여기서 남석관 투자자님만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 남석관 투자자님의 N형 패턴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대충 눈치는 치셨을 거예요. 첫 팀 자리가 5에서 11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려면 이 장대 양봉, 이 상한가 양봉이 5일선에서 지지받는 게 아니라 이미 위에서 지지받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이 5일선, 여기 보시면 분홍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런 상한가 모양을 집중적으로 노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에서 7일간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5일선, 10일선의 지지를 받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패턴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남석관 투자자님의 N형 패턴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5일선을 돌파하는 상한가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분홍색 선이 5일선이고요. 옅은 초록색 선이 7일선입니다. 10일선은 여기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파란색 선이 20일선인데 5일선, 10일선, 20일선에 다 같이 지지를 받는 요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남석관 투자자님은 요 즈음에서 정찰병을 먼저 보낸다라는 거죠. 정찰병 정도 보내놓고 여기 타점에서 제대로 된 본 투자가 시작이 되고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일선이나 10일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첫 팀 자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타점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는 또 남석관 투자자님의 타점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상한가 같죠. 근데 분홍색 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 없이 쭉 미끄러졌죠. 물론 여기가 조금 더 횡보 기간이 길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가 21선이죠. 21선, 5일선, 7일선, 10일선 다 밀집한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승 나오면 익절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석관 투자자님은 너무 길게 하락이 나온 종목은 아예 걸러버린다라는 거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님은 재료의 어떤 유효기간을 한 7일 정도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7일 이후로 횡보가 나오는 종목들은 재료가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이내에 급락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하락이 나와서 첫 팀 자리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전략을 N형 패턴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책의 저자 역시 상한가 이후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며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흐름을 찾아서 그 흐름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N형 패턴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흐름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남석환 투자자님의 차트 사례를 보면 역시 중간에 반등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미끄러졌죠. 여기도 쭉 미끄러졌죠. 여기도 쭉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중간에 반등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드린 원칙과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한가 첫 팀 눌림 타점의 두 가지 원칙 내에서 여러분들만의 흐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자는 60일 이평선을 책에서 강조했어요. 첫 팀 자리가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 좋다. 그리고 제가 찾은 차트들은요, 4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은 것들을 많이 봤고요. 남석환 투자자님은 5일에서 10일 이평선 지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평선이 아니라 지지를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실전 데이 트레이딩 노하우, 요 첫 팀 눌림 타점만 여러분들이 보신다 해도 저는 책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상한가 눌림 타점 두 번째, 상한가 종가 눌림 타점. 자, 투자 대가 고수들의 책을 보면 종가를 결정하는 것은 세력이며 특히 상한가에서의 종가는 세력이 큰 자금력을 투입해서 공을 들인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상한가 종가에서의 눌림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해당 타점은 홍인기님 역시 강조한 타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가 지지는 매매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확률도 낮은 편이므로 실력이 되지 않으면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 자, 여러분들 요 말 약간의 어떤 반전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종가에서 지지되지 않으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한가 종가 지지 매매는 종가 자리에서 지지되는 캔들을 몇 차례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 자, 그러니까 확률이 낮으니까 지지 캔들을 몇 개는 더 확인하고 대응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조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눌림 타점 역시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때 그 확률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한가 종가 지점에서 조정 기간이 크다면 역시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9. 상한가 종가 눌림 타점 검증 및 암기. 저자는 해당 기법이 확률도 낮고 매매 난이도도 높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에이 설마 라는 마음으로 해당 사례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웬걸요? 진짜 해당 기법이 성공한 사례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종가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시가 또는 상한가 양봉의 중단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한가 상단 눌림 타점 역시 차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 시사점에서 홍인기 님이 눌림 타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성공 사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차트에서 상한가, 요때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이후에 요 자리에서 눌림이죠. 되돌림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여기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한가 종가에서 저자는 몇 차례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차트의 모양은 다소 저자가 말한 기법과는 부합하지 않는 모양일 수 있는데요. 저는 찾아보니까 이 모양이 차라리 더 많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패턴은 홍인기 님이 강조한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홍인기 님의 기법과 함께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차트입니다. 요 차트 역시나 상한가 이후에 이 종가 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지지 라인, 상한가의 종가 라인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가 되는 이런 캔들 두세 개, 그 이상 확인하고 신중하게 매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저자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상한가 부분에서 상단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는 몇 번 지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모양을 더 많이 봤어요. 바로 그냥 도지 캔들로 몇 개 버티더니 바로 위로 날아가는 모양이 좀 더 많았습니다. 자, 이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간 다음에 한 두 캔들 정도 상한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들을 한데 모아서 보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특징입니다. 자, 확률 낮아요. 근데 특징이 있긴 있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자, 둘째는 추세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 추세의 초반이 아니라 거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패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건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익절을 잘못해버리면 애써 발생했던 수익이 손실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한가 종가 지지 눌림 패턴은 추세의 중반이나 초반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중반이나 후반 부분에서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 상한가 종가에서 아래 꼬리 등으로 지지되는 캔들이 확인이 되어야지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차트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시사점, 홍인기 투자자님의 매매 패턴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자, 일단 홍인기 저자님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 다음날 공략법,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장대 양봉. 자, 여러분들 여기서 홍인기님은 장대 양봉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상한가로 이해해도 좋겠죠. 왜냐하면 장대 양봉의 끝판왕이 상한가거든요. 특히 홍인기 투자자님도 상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장대 양봉을 상한가로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한가 이후 다음날 가격이 전일 상한가 종가까지 가격이 내려온다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대응한다. 이때 전일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다음날 10% 이상 상승하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한다. 상한가 이후 다음날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시 진입하고 싶다면 강한 지지 또는 상한가 종가 근처까지 기다려야 한다. 상한가 이후 갭상승하는 경우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전 일찍부터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매도함에도 주가가 버텨준다면 프로그램이 다시 물량을 매수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자, 요 패턴 상한가 차트에서 찾아봤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보다 훨씬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해당 사례는 상한가 종가 지지 패턴에 사실은 실패죠. 자, 여기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 자리가 한번 단타로 먹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상한가 간 다음날 지금 보시면 갭으로 많이 안 떴죠. 보합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합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 나오는 모습이 자주 볼 수 있다. 다음날, 그 다음날 조금 지난 다음에 지지받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한번 먹을 때가 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홍인기 투자자님은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자도 책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으로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를 노려야 되느냐? 이 갭 상승했을 때 상승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 전날 상한가 종가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지지되고 다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단타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상한가 깔끔하게 나왔고 갭으로 떠서 윗꼬리 달고 상승은 했지만 여기 자리, 상한가 전날 종가 자리에서 한번 먹을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승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변칙 플레이죠. 주가가 이 상한가 종가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한번 지지받으면서 상승 나오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날이죠. 한번 반등이 나온 요 날 3분봉 차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이 상한가 라인이에요. 보시면 저점 찍고 나서 쭉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 3분봉 캔들에서 60선하고 자, 초록색 선이 60선이고요. 회색 선이 120선인데요. 60선과 120선을 캔들이 이렇게 올라탄 다음에 상한가 종가 부분을 강력하게 올라타서 여기서 한번 되돌리면 되죠. 이런 타점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법은 저번 주에 소개드린 조용 투자자님의 기법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두 가지 포인트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한가 이후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창권 투자자님도 강조했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첫 팀 자리에서 눌림 타점 노리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상한가 종가 부분에서는 사실 지지가 나오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강창권 투자자님이 설명을 하실 건데요. 상한가 종가 부분에서 한 두 캔들 정도 짧게 지지받고 나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거는 찾기가 쉬웠어요. 한 5일 정도 횡보하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5일 정도 횡보를 하는데 지지받는 캔들, 아랫꼬리로 지지받는 캔들이 자주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또 상승의 확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상한가 다음날 그 캔들에서 종가 자리까지 가격이 눌리면 짧은 단타로 접근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뭔가 감이 오실까요? 자, 이제 대망의 상한가 눌림 마지막 타점입니다. 다음 타점은 강창권 투자자님이 강조한 직장인 눌림 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상한가 눌림 타점 세 번째, 상한가 중단 눌림 타점. 중단 지지는 첫 팀이 나온 자리에서 상단을 뚫고 중단의 지지를 보인 종목들이다. 차트를 보면 이평선의 지지를 보일 수도 또는 지지 개념 없이 이평선 이탈 후 밀리며 이후 상한가 양봉의 중간 라인대에서 지지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때 눌림의 위치는 제각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공식대로 이런 모습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론은 실전에선 잘 통하지 않는다. 그저 중단의 지지는 대략 큰 틀에서 이 정도까지 주가가 근접하면 이러한 반등 현상이 나오는 것이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예전에는 21선 눌림목 매매가 매우 유행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1선을 이탈한 후 반등 나오는 패턴이 자주 출현한다. 따라서 어떤 이평선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근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상한가 상단이나 중단 눌림 타점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경우, 특히 다수의 이평선들이 겹친 상태에서 지지받는 경우는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12. 일봉 차트로 매수 매도 포인트 잡기, 종가 매매 기법,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투자. 자, 이번 타점 설명은요, 검증을 하기 전에 강창권 투자자님의
눌림 타점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후 검증한 다음에 다시 도식화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권 투자자님의 눌림 기법 설명 들어보시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상승폭에 대한 주가 조정이 필요하다. 단기 급등주의 경우 5일선 위에서 캔들이 조정받으며 5일선이 깨지면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모색하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 기간 조정 후 매수 급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의 조정은 보통 2에서 3일 조정, 일주일 조정, 2주일 조정, 1개월, 2개월 조정으로 보면 되고 주가가 조정될 때 반드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가장 거래량이 없는 날이 조정 구간의 바닥권 가격이 된다. 거래량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매도 세력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에서 3일 조정 패턴에서 장대 양봉 후 장대 양봉의 길이의 5% 이내에서 조정이 완료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장대 양봉의 상단의 가격을 많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단까지도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5일선 위에 도지 형태, 즉 짧은 캔들로 버티고 있으면 2일 조정 후 재상승하는 경우도 많다. 자, 여러분들 이 경우가 앞에서 말한 상단에서 지지가 되는데 한 2일 정도 지지받고 바로 상승이 나온 이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조정 패턴, 4에서 5 거래일 조정 패턴은 자주 출현하는 패턴이다.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 이후 연속되는 음봉 캔들 이후 최초 양봉 캔들에서 반등하는 패턴이다. 매수는 양봉 캔들 종가에서 하며 20일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다. 2주일 조정 패턴, 8에서 12 거래일 조정 패턴은 신고가 이후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를 돌파한 후 양봉 중단에서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재차 반등하는 패턴이다. 이때 횡보 조정 시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하며 거래량이 붙으며 상승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봉 차트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하라고 한다. 필자도 보통의 경우 그렇게 매매한다.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 다시 2주일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쳐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수렴에 가까워지면서 골든 크로스 할 때는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런 되돌림 파동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 매매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낸다는 생각으로 진입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저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차트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실패 유형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연속 상한가가 나왔고요. 두 번째 상한가는 점상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음봉 캔들이 4개가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양봉 캔들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강창권 투자자님의 말씀처럼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쭉 마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캔들에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에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두 번째 상한가 캔들의 중단 지점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첫 번째 상한가 양봉 이후에 중단 지점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입니다. 요 선이 파란색 선이죠. 파란색 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한번 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마르는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고, 뒤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평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나왔는데요. 자, 두 번째 상한가 캔들에서 중단 부분에서 아랫골이 지지받으면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마르는데 거래량이 급감하는 포인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상한가 캔들에서도 중단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나 여기는 5일 이평선에서 지지받았고요. 여기도 5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20일 이평선은 완전히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자, 다음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상한가 캔들이 완성이 되었고요. 쭉 하락하다가 역시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포인트가 나와 주어야 되고요. 5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캔들이죠. 여기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여기 장대 양봉에서도 거래량이 완전히 마르면서 5일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 케이스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실패 케이스를 함께 보실 텐데요. 실패 케이스와 성공 케이스를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어떤 중요한 차이점과 의미 있는 기법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실패 케이스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 이 차트가 별로 좋지 않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상한가 간 다음에 중단까지 왔는데 중단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미끄러져 버립니다. 자,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죠. 상한가를 갔고요. 이 중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쭉 미끄러지고요. 자, 앞에 차트와 똑같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차트입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도요. 요날 상한가 갔고요. 이 중단 지점에서 지지받는가 싶더니 지지받는 모양이 나왔는데도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보여드린 실패 특징과 같습니다. 자, 여기 요 차트입니다. 상한가가 나왔고요. 역시나 중단 지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조금 애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요날 상한가를 갔고요. 중단에서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만 실패해버립니다. 요 차트도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트가 더 있는데 사실 성공하고 실패 이유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도 아니고 맹신하셔도 안 됩니다. 자, 관건은 5일선과 캔들의 위치 그리고 거래량이었습니다. 자, 성공 케이스는요. 상한가 중단에서 5일선이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하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소 5일선이 평평했고요. 좋은 경우에는 5일선이 우상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캔들이 5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케이스였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안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막 들쭉날쭉하고요. 상한가 터진 거래량을 막 위협하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나와 주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했던 케이스를 보면은요. 상한가 중단 지점에서 5일선이 우하향하고 있었고요. 캔들의 위치가 5일선에 눌려 있었습니다. 캔들이 5일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이 거래량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치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가 굉장히 큰 시세를 준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중단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5일 이평선의 기울기와 주가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거래량은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서 중요도는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사한 것을 공유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도 상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몇 개를 검토해 보시고 해당 특징이 진짜 나타나는지 살펴보시고 좀 더 나만의 디테일을 잡아가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굳이 여러분들 뭐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부터 이 상한가 나온 종목을 추적 관찰하면서 타점을 잡아서 한번 소액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잡아가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창권 투자자님의 기법을 조금 암기하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2일 조정은 5일선, 5일 조정은 4일양. 자, 근데 이때도 5일선, 21선 지지가 중요합니다. 5일선 지지가 계속 나와요. 자, 10일 조정 역시 5에서 20일 지지. 자, 물론 거래량 증가, 반등, 양봉이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울기나 어떤 주가의 관계라던가 그 위치에서의 지지, 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피해야 하는 눌림 차트. 최소한 차트가 역배열이며 현금 100% 종목과 환기 종목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종목은 갑자기 거래 정지되며 상장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자신만의 기법이 중요. 남의 주식 원칙은 참조는 하되 절대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자기화해서는 안 된다. 자기에 맞는 옷이 있듯이 매매 기법과 원칙도 자기와 맞아야 한다. 즉, 매매를 잘하기 위해선 요행수를 든 기법서가 아닌 자신만의 꾸준한 훈련과 공부뿐이라는 것이다. 오랜 기간 많이 깨져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알게 된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남의 지식을 베낀 원칙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시장 속에서 직접 부딪혀가며 몸에 밴 투자 감각이야말로 제대로 된 원칙이 아닐까? 그리고 저자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타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N형 패턴이었습니다. 상단 타점은 확률이 낮고 중단 타점은 어디에서 지지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첫팀 타점이 가장 우수하고 확률도 높고 자주 출현한다라고 저자는 책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마치며 아쉽게도 오늘 영상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소개드린 이 책에는 상한가, 하한가, 잔량을 통한 주가 전략, 시가 흐름 공략법, 데이트레이딩, 음봉 공략법, 하한가 매매 전략 등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중요했던 부분이 상한가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꼭 책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arren and I have not made our way in life by making successful macroeconomic predictions and betting on our conclusions. Our system is to swim as competently as we can, and sometimes the tide will be with us and sometimes it will be against us. But by and large, we don't much bother with trying to predict the tides because we plan to play the game for a long time. I recommend to all of you exactly the same attitude. Swimming as competently as you can with competency and grace with whatever life deals you, and just keep doing it. Your share of the honors and emoluments of the civilization in due time are very likely to come if you deserve the emoluments. And of course, that's the other advice. The best way to get what you want in life is to deserve what you want. It's not crazy enough so that the world is looking for a lot of undeserving people to reward. 저는 찰리 먼거의 이야기에 100% 공감합니다. 찰리 먼거는 세상이 분명 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꾸준히 헤엄을 치는 사람에게 세상은 문명의 명예와 보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누가 이렇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열심히 헤엄을 친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번 영상의 아우트로처럼 신은 우리를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분 만에 윙, 땡 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격이 있고 꾸준히 해나가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분명히 시간은 걸리지만 전자레인지용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보상을 줄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선 채널은 그 길 뒤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